네, 반갑습니다. 자, 정비법의 네 번째 강의, 자, 시행 방법, 시행자. 자,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시행자에 대한 핵심 이론 내용 정리하시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일단 정비사업의 시행자, 시행 방법에서 시행자에서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일 때. 다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온다. 자,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환지 방식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환지 방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행 방법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관련 내용을 시행 방법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행 방법. 자, 정비사업은 일단 3개가 있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다양한 4가지 방식을 모두 인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혼용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고치는 방식. 자, 사업 시행자가 강제 수용을 해서 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 자, 땅만 있는 사람한테 땅으로 교환해주는 환지 방식. 또 종전 주택 소유자한테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같은 걸 짓고 부대 복리를 공급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런 4가지 방식을 정해놓고 하나를 골라서 하든지 혼용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가시면 재개발 사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토지만 가진 사람한테 토지로 교환하는 환지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 환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재건축 사업으로 가보면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 공급한다. 자, 환지가 없습니다. 재건축에는 환지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또 하나 차이점은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주택, 부대, 복리를 공급하는데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오피스텔이 추가됩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로도 공급이 가능하고 이 오피스텔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만 건설해야 되고 전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오피스텔 연면적을 정하여 공급해야 됩니다. 여기 자, 재개발에는 환지가 있고 재건축에는 환지가 없어요. 또 재개발에는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관리처분 계획을 공급하는데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에다가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오피스텔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만 건설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이 아니라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내에서만 건설 공급해야 되고 오피스텔은 전체 건물 연면적의 오피스텔 연면적이 100분의 30 이하로만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자, 사업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죠. 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등을 보전 정비하는 방식이 있었죠.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 2번 보시면 혼용도 가능하죠. 환지 방식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혼용해서 사업 시행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가능하죠.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 환지는 없습니다. 자, 4호의 오피스텔은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서만 공급해야 되고 전체 건물 연면적 중 100분의 30 이하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5번이 잘못됐네요. 100분의 30 이하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사업을 3개로 나눠서 사업 방법, 사업 방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주제가 시행자입니다. 자, 시행자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로 이렇게 구별해서 보실 겁니다. 항상 정비사업은 3개니까 시행 방법도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누시고 시행자도 3가지 형태로 나눠서 하는데, 자,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결론은 조합이 아니라
여기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이 공공시행자가 1차 시행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반면 우리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전제로 해서 조합이 시행자로 들어올 겁니다. 자,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와 자,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자로 들어오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공동출자, 공동시행자는 참고로 보시고 여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 동의 두 개를 다 받아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들어오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시행자가 바로 시행자로 들어오는 게 1차입니다. 다만 자, 세입자 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경우에는 이 세입자 과반 동의 안 받고 앞에 3분의 2만 받아서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세입자 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과반 동의는 안 받고 앞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아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자로 들어오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분홍색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되면 둘 다 동의 안 받고도 동의 없이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도 있다. 자,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원래 두 개 동의를 다 받아서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가는 건데 세입자 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는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앞에만 받으면 된다. 시장운수 등이 들어갈 때 또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생기면 동의 없이 시장운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자, 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을 전제로 해서 자, 민간 재개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조합이 공동시행자 5명,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재개발 조합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주택법상 등록을 한 건설회사들이죠. 자, 신탁업자는 일종의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과반수가 동의가 해주면 5명의 공동시행자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주의. 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의무인데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든지 항상 조합이 시행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자,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가 위에 5명과 공동으로 하든지. 자, 여기 분홍색의 포인트는 재개발 사업에만 있습니다. 재건축에는 없어요. 자, 재개발할 때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재개발 조합을 만들지 않고 재개발 조합이라는 법인으로 가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라는 이름의 단체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조항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보시면요. 우리 앞에서 이 3년, 그 다음에 뭐 2년 이런 게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인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에 20명 미만이라서 조합을 안 만들고 사업 시행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3년 안에 신청하고 원래 정비구역 지정되면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가 5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하면 이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죠. 다시 한번 이 앞에서 배우신 거 복습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다. 20명 미만이라서 그럼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고 기간이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3년 안에 신청하고 정비구역 지정되면 추진위원회 조합으로 가지 말고 막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날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한다에 걸리는 거니까 이거 한번 복습 한번 우리 앞에서 배우신 건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재건축 사업에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재개발 사업은 공동시행자가 5명인데 재건축 사업은 공동시행자가 3명밖에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재건축도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4번 신탁업자와 5번에 한국부동산원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또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수요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수요자가 시행한다가 없습니다. 자, 그거는 재개발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니까 여기 재개발할 때만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된다. 재건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공동시행자가 3명밖에 없고,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 두 가지를 잘 확인하시고, 자, 시행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걸 찾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둘 다 얻어서 시장운수 등이 시행을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법정된 자를 시행자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호에서 세입자 세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앞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만 동의받아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질문.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재개발조합은 공동시행자가 5명이니까 거기 부동산원이 포함되어 있죠. 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라는 이름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재개발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니까 4번 문제가 있네요. 4번 틀렸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운수 등과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죠. 재건축 사업의 공동시행자는 3명이 있기 때문에 시장운수 등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시장운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을 말하는 그런 단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2차 공공시행자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 1차 시행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이었었는데, 이 공공시행자의 개념은 뭐냐면, 이 시장운수 등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자, 시장운수 등이 원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가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해산하고 제가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자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원래는 처음에는 조합이 하는데, 자, 조합을 시행자에서 빼고 또는 추진위원회 단계면 추진위원회를 시행자에서 내리고 시장운수가 제가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시행자가 2차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1차는 원래가 조합이 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데 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여기서 주의 보시면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 시장운수가 자기가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기업을 시행자로 정하는 거니까 이게 시행자가 변경되는 겁니다. 2차 공공시행자로. 그래서 그런 사유가 뭔가 봤더니, 자, 이 경우 시행자를 지정 고시하면 시장운수가 자기가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날 다음 날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어떤 날에?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날 다음 날 시장운수가 제가 시행자로 직접 들어오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은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어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바뀌는 거죠. 자, 이 사유가 있는데 일단 여기 분홍색이 일단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걸 이제 중심으로 볼 건데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시장운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 이것도 원래는 조합이 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순환정비 방식은 정비구역이 너무 넓어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나눠서 순환정비 방식은 사업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조합이 사업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시장운수 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줄친 부분 이걸 먼저 보셨는데 천재지변으로 긴급했을 때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순환 정비 방식일 때. 자, 문제는 여기 이제 분홍색입니다. 자, 분홍색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정비 사업의 시행 예정일이라는 예정일이 있어요.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안 했을 때. 근데 이 조항은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을 안 한 건데 재건축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일 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셨다가 문제에서 나오면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을 재개발에는 적용을 해서 시장 문수가 들어가는 사유가 되는데 재건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 얻고 나서 3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안 했을 때, 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시장 문수가 들어오는 걸 동의했을 때, 국공유지, 국가 땅이나 시유지 같은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마지막 8번도 면적의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시장 문수가 들어오기를 요청했을 때, 주민들 대다수가 원할 때, 국공유지 면적이 절반 이상일 때, 그 다음에 3년 안에 다음 절차로 안 넘어갔을 때,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는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죠. 아까 시행자를 지정 고시한 날 다음 날 취소가 된 것으로 보고 시장문수 등이 직접 시행자로 들어오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하는 2차 시행자 사유로 가장 틀린 것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오는 사유,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들어오는 사유로 틀린 것 2차 공공시행자, 아까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할 때 여기 적용되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 때인데 여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일 때, 자, 순환정비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받고 다음 절차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가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3번 틀렸습니다.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가 아까 2차 시행자로 바뀌는 사유로 옳은 거니까 3번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번엔 시공자 선정. 자, 이거는 조합이 시행자입니다. 우리 조합을 돈을 내서 사업을 시키는 시행자인데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건설업자가 있겠죠. 재건축 재개발에서 그게 시공자인데, 자, 시공자 선정은 미리 하지 말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런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시공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일 때는 정관이 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로 넘어오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온 그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만,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일 때는 경쟁입찰로 안 하고, 정관이 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들 추가적으로 보시 바랍니다. 자, 추진위원회나 정비구역 단계에서 하시면 안 되고,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다만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쟁 입찰로 안 하고 정관이 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하는 거는 아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서 조합을 안 만들고, 자,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는, 자, 사업 시행 인가 후 규약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면 규약이란 내규가 나옵니다. 정관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규약이란 내규에 따라 시공자를 정해야 된다. 다시 한번,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얘기는 20명 미만이라서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정해야 된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던 조항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으니까. 그럴 때는 기본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다음에 5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으로 넘어가야 되고, 요 사업시행 인가 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공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면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자를 정하는 요 타이밍에 시공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미리 하지 말고. 자, 이번에는
2차 공공시행자, 시장문수 등이 2차 공공시행자로 직접 시행자로 들어오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했을 때는 2차 공공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되고 나서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문수 등이 토주택공사 등이 2차 공공시행자로 시행자로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시장문수 등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정해야 되는데 다만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 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주민대표회의가 이렇게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자체 방식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어요. 자, 포인트가 원래 시장문수 등이 시행자를 정하려고 했는데 경쟁입찰로 시행자를 정하려고 했는데 주민대표회의가 시장문수 등한테 시공자를 우리가 추천하겠다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천 방식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주민대표회의가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을 찾아가서 우리가 시공자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한 시공자를 우선 시행자로 정해야 됩니다. 자, 시공자가 추천이 들어왔을 때는 시장문수가 시행자를 정하지 말고 추천받은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시공자 추천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시공자랑 계약 체결할 때는 철거 쪽 계약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런 성면 조사, 성면 같은 거 해체가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자, 시공자가 시행자랑 계약 체결할 때는 이 철거 쪽 계약도 같이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시공자 선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조합이 시행자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정해야 된다. 자,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이니까 수의계약이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가 되시는 겁니다. 자,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20명 미만이라서 사업 시행 인가 후 규획에 따라 시공자를 정해야 된다. 맞죠? 자, 시장문수 등이 시행자로 지정됐을 때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죠. 시장문수 등이 시장문수 등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직접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가 자, 이런 경쟁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그리고 추천한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조항이 따라 나옵니다. 자, 시행자는 시공자랑 계약 체결할 때 철거 쪽 공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을 해서 같이 계약을 하는 거죠. 시공자한테 아파트 건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철거 쪽 계약도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성면 쪽 관련 계약도 포함해서 철거 쪽 계약을 포함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아빠 요거 2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주제로 안전진단을 볼 건데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할 때는 이런 안전진단이라는 추가 규제를 또 한 번 더 받아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아까 우리 공동주택 같은 거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는 안전진단을 안 받습니다. 자,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안의 건물, 재건축, 자,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이 없어요. 재건축할 때만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이 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안전진단이라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서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안전진단이 필요 없이 재건축 사업으로 바로 진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왜? 천재지변으로 이미 붕괴가 되어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택단지 안의 건물 중에서 이미 붕괴가 되어 있을 때는 안전진단 안 받고 재건축 사업 절차로 들어갈 수 있고 자, 시장문수 등이 사용금지라고 이미 필요해서 인정을 하고 이미 위험하다고 인정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도로가 만들어질 땅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안 받고도 바로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업을 향한 그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한 잔여 건축물 그리고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이나 2등급으로 이미 나온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이미 위험하다고 판정이 나온 건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재지변으로 이미 붕괴가 되어 있는 건물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문수가 인정한 건물 D등급이나 2등급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미 평가받은 건물 이런 것들은 이미 위험하다고 평가가 나왔거나 이미 붕괴가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진입도로를 만들 땅 위의 건물들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진단 필요 없다는 거죠.
자, 4번도 노후불량한 기준을 이미 충족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미 위험한 건물로 평가가 나왔으니까 안전인하를 안 받고도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시장운수가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안전인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노란색은 안전인하를 안 받고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안전인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실시합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이 그림을 보시면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으로 넘어갈 때 안전인하를 실시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안전인하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 만들어지고 이 정비계획을 만드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직권으로 안전인하를 실시한다.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정비계획을 만들 때 직권으로 안전인하를 실시하고 시장운수 등이 안전인하 비용도 정비기금이라는 공적 자금을 사용합니다. 근데 직권으로 하지 않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인하를. 안전인하 실시가 요청되는 경우는 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10분의 1 동의받아서 안전인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정비계획을 직권으로 하지 않고 요청하는 경우, 아까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 앞에 세 번째 강의에서 정비계획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안서를 내서 정비계획 좀 만들어달라. 입안 제안. 그 제안하는 자가 10분의 1 정도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제안 전에 안전인하 실시를 요청을 하면 안전인하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요청을 받아서. 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안전인하 비용을 요청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안전인하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요청을 받아서 안전인하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인하는 요때 들어가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우리 시행 방식을, 시행 방법을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건축, 재개발로 나눠서 정리하시고, 시행자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그리고 2차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사유가 있었죠. 자, 시공자 선정 시기, 그다음에 안전인하 절차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셔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강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